네, 반갑습니다. 생명과학 1 문제풀이부터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원격으로 수업할 적에 아마 제 기억에 43페이지, 43페이지 4번까지 풀이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44페이지 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7페이지까지는 그냥 전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거고요. 48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했던 것들 한 두 문제 정도 있더라고요. 그거 위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들을 봐가면서 체크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실시간으로 할 적에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정리할게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이제 좀 보면서 얼굴 맞대고 한 명 한 명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단톡에 올려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올려드릴 거니까 이해 안 가시면 한 번 더 돌려보시고 한 번 더 돌려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준비해 주세요. 44페이지 5번입니다. 계속 떠올리셔야 되는 거는 탈분국이 일어나도 나트륨과 칼륨의 이온 농도가 차이가 줄어들 뿐이지 여전히 밖에는 나트륨이 더 많고 안에는 칼륨이 더 많다. 요거 머릿속에 두셔야 해요. 자, 갑니다. 그러면 그림 가는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축삭돌기 한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자, 가는 문제를 꼼꼼히 읽어버릇하세요. 가는 막전이 변화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막전이 변화 한 지점. 나는 T1에서 T1일 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지점. 요 지점일 때 이 지점에서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포막 기역과 니은이 안쪽이고 바깥쪽인지 아직 잘 몰라요. 안과 밖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극을 주었어요. 자극을 주었고 T1 시점부터 탈분국쭉 올라가고 있죠. 자극을 준 시점부터 이미,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말이 빨랐죠. 자극을 준 시점부터 이미 나트륨 이온이 마구마구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탈분국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마구 들어온다.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는 방향이 밖에서 안으로예요. 따라서 T1 지점에서의 이동인 요거는요.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니은이 바뀌고 기억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그렸던 그림과 약간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느낌이죠. 이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T2 지점을 볼게요. T2 지점은 이제 탈분국을 지나서 재분국하고 있는 지점이죠. 칼륨 이온이 대신 밖으로 나가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전위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때는 나트륨은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신 칼륨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륨의 이동이 더 많아질 때고요. T2는, T1은 나트륨의 이동이 많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은 밖이 될 거고요. 이 정도 찾아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나트륨의 막부가 투과도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나트륨의 막부 투과도는 T1일 때가 이 시점보다 T2일 때보다 크다. 막투과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나트륨의 막투과도는 탈분국 때가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여기가 탈분국 시점이고 여기가 재분국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탈분국일 때의 나트륨 투과도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T2일 때 재분국할 때예요. 칼륨은 칼륨 통로를 통해, 칼륨 이온은 칼륨 통로를 통해서 기역에서 니은으로 확산된다. 항상 이거를 말을 바꿔서 언급을 해주세요. 문제는 항상 이렇게 대명사로 나와요. 고유명사로 안 나오고 기역에서, A에서, B에서, T1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세요. T2일 때, 재분극일 때라는 말인 거고요. 기역에서, 안에서 이렇게 바꾸면 되죠. 니은은 밖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래야 실수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 재분극일 때, 재분극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칼륨 이온 통로를 통해 안에서 밖으로 확산된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전위를 다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언어로 바꿔주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바꿔주는 거 습관 가지세요. 마찬가지입니다. T2일 때 재분극일 때 그러면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기억에서의 농도와 니은에서의 농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즉 안에서의 농도와 밖에서의 농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분극이건 재분극이건 분극이건 안과 밖에 나트륨, 칼륨 이온의 농도 차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줄어들어서 전위가 증가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칼륨부터 생각해 볼게요. 칼륨은 언제나 안이 큽니까? 밖이 큽니까? 칼륨은 항상 안이 더 많습니다. 안이 큰 수고요. 밖이 작은 수예요. 그쵸? 그 다음에 나트륨은요. 반대죠. 항상 안이 작은 수고 밖이 큰 수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농도가 바깥이 나트륨은 항상 더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두 값을 비교해 보자고요. 얘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누구의 값이 더 커집니까? 당연히 얘가 더 커지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숫자를 주지 않았어도 양의 크고 작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분수에서 비율화 시켜서 크기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트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문장, 칼륨이 나트륨보다 크다라는 문장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납득되시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는 말이 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 3번 지난번에 답 알려드렸어요. 계산하는 방법 써주세요. 자, 그리고 극악의 문제 6번 나왔습니다. 와,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하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버벅대면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다가 그때 그거 잘 못 알아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자,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정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고요. A와 B의 축삭돌기 일부를 나타냈대요. 그림 A와 B의 축삭돌기 일부를 나타냈어요. 그 다음 표는 이렇게요. 표는 A와 B의 동일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한 번 줬어요. 그러니까 자극 한 번 쓱 지나가고 끝난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T1일 때 자극 주고 난 다음에 시간을 동일하게 했을 때 네 지점 D1, D2, D3, D4에서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차례대로 얼마나 좋겠어요. 자극을 준 지점은 P와 Q 중 하나이다. 와, 치사하게 P인지 Q인지도 안 알려줬어요. 우리가 추론해야 돼요. 어디다 뒀는지. 1에서 3은 각각 D1, D2, D3 중에 하나이고 와, 이것도 안 줬어요. 1부터 3은 D1, D2, D3 중에 어떤 거든지 아직 모른대요. 우리더러 찾으래요. 대신 4는 D4다 라고 줬어요. 얘는 D4래요. 오케이. 이게 가장 큰 힌트예요. 흥분의 전도 속도는 B가 A보다 빠르다. B가 더 빠르대요. 이렇게. 그럼 B가 A보다 빠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B가 A보다 빠르다. 그 다음에 그리고 친절하게도 활동전위를 줬습니다. A와 B의 D1부터 D4에서 활동전위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위 변화는 그림과 같다. 제가 막전위 얘기할 땐 이 그래프 항상 외우고 계시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보고 또 이제 보세요. 단 A와 B에서 흥분의 전도는 각각 한 번 일어났고 자극이 또 오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번 탈분국 지나갔으면 두 번째 탈분국이 또 오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한 지점이 현재 탈분국이면 다른 지점은 탈분국일 수가 없는 거죠. 뭐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자, 그러면 각각 1회 일어났고 휴지 전위는 마이너스 70mV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자, 푸는 요령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번 문제 풀면서 위치를 찾아내는 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거 패턴으로 잘 찾으시면 돼요. 먼저 D2부터 표시해 줄게요. D4부터 표시해 줄게요. 왜냐하면 D4는 줬으니까. 자, D4의 위치를 제가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D4가 B는 마이너스 80이고요.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70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가 마이너스 8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70인 거예요. 그래프에 한번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80 여기가 B인 거고요. 마이너스 70 여기가 A겠죠. 이해되시죠? 이 A를 여기다 찍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같은 지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찍은 지점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두 군데를 이렇게 찍었어요. A와 B를.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보세요. B가 더 속도가 빠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B가 먼저 내려올 만큼 쫙 내려와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80까지 먼저 내려온 거예요. 그래프상으로 B의 위치는 언제나 A보다 좀 더 오른쪽으로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B의 신경속도가 더 빠르니까.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에 B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잡혔다. 그러면 A는 항상 이거보다 앞쪽에 선이 그어져야 해요. 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시간상으로 이렇게 왼쪽부터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른 신경이 더 먼저 끝부분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빠른 신경이 좀 더 먼저 오른쪽의 그래프로 치우쳐 있게 됩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D4가 마이너스 80이란 이야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80이란 이야기는 뭘 설명해 주냐면 자극이 Q로부터 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P에서부터 자극이 시작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가정. 자, P에다 자극을 딱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D4 위치가 여기 위치 맨 끝에 위치가 벌써 과분극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는 이 자극은 이미 다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순서상. 얘가 과분극이면 그 앞이 재분극인 거고요. 그 앞이 탈분극인 거고요. 이렇게 여기가 분극인 거예요. 자극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지점은 다 뭐밖에 없냐면 보세요. 마이너스 80을 겪은 다음에는 그래프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80을 지난 지점, 마이너스 80이 이미 지나간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70밖에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요거 다 지우고 한 번 더. 자,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자극은 P에서 왔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P에 자극을 주었다면, P에 준 자극이라면 자극의 진행 방향이 아마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을 거고요. 그런데 현재 여기 마이너스 80이 D4에 와 있다면 이 모든 D1, D2, D3는 이미 다 자극이 지나갔고 탈분극까지 다 거쳐서 분극이 되었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D1, D2, D3는 전부 다 마이너스 70이어야 해요. 원상태 회복했으니까. 납득되시죠? 그래서 P에서 왔을 수가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은 Q에서 왔고, 색깔 바꿔볼게요. 자극은 Q에서 왔고 Q에다 자극을 줬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신나게 열심히 여기 탈분극, 재분극 가고 있고 여기 이 D4 지점은 현재 다 반응이 끝나고 과분극 지점이구나. 마이너스 80, 요 마지막 지점 여기구나 라고 찾아내는 겁니다. 찾으셨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Q 지점이 자극의 시작점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굉장히 한 50% 하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한번 지우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Q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알았어요. 일단 그거부터 이야기할게요. Q에서부터 자극이 왔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 이제 문제예요. 1이 어디고 2가 어디고 3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현재 이제 여기 자 그림 1번, 2번, 3번, 4번으로 놓고 1번을 D4 시점으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B인 거고요. 여기가 A인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2번을 D3로 요 3번으로 볼게요. 3번. 이러면 여러분 헷갈리시겠군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게 했어요. 역순으로 갈게요. 요게 4번
D4를 한 거고요. 여기 D3으로 할게요. 자, D3이라면 D3이 뭔지를 모르겠군요. 죄송합니다. 얘를 3으로 보겠습니다. 3단계, 얘를 4단계. 이게 이렇다니까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헷갈린다니까요. 자, 3번 갈게요. 3번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65와 플러스 20이거든요. 자, A가 마이너스 65고 B가 20인 거예요. 여기를 2로 놓을게요. 3번 여기를 2로 놓을게요. 그렇다면 여기는 뭐로 놓냐면 15와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1로 놓을게요. 그럼 0과 플러스 15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4가 D4 지점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여기 B. 그러면 이 내려오는 단계가 하나 존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한번 찾은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단계. B를 기준으로 찾았더니 이렇게 내려오는 단계에 좀 그나마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20도 사실은 내려오는 단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도 내려오는 단계 가능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도 내려오는 단계에 마이너스 45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지점을 대강 짚었어요. 마이너스 45라고 한다면 그때 A는 15. 한 요쯤에 있을 거예요. 그쵸? 간격이 어느 정도 적절하죠. 그리고 만약에 플러스 20 시점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B가 여기 있다면 A는 항상 그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B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래서 계속 앞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B가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65 나면 이쯤 되겠죠.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5라면 여기 0이니까 요쯤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찍어놨을 적에 위치를 찍어놨을 적에 여기가 B, 여기가 A 이렇게 봤을 적에 흐름을 보시면 이게 3번이 여기 그려놓은 이 녀석이 D3가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내려오는 지점이니까. 그쵸? 왜냐하면 B의 위치를 봤을 적에 이 B가 마이너스 45가 내려오는 위치에 45가 아니라면 앞으로 갔다면 그럼 A랑 모순이 돼버리고요. A가 이렇게 있을 수 없고요. 얘는 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45는 이 그래프의 뒤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즉 내려오는 재분국이 일어나는 시점에 마이너스 45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45가 마이너스 80과 더 가까운 지점이기 때문에 D4보다 바로 앞 단계인 D3는 이 두 번째 표 마이너스 45와 1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5 이 수치는 탈분국이 일어나는 올라가는 시점의 마이너스 45가 아니라 내려가는 시점의 마이너스 45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는 것에 바로 앞 단계인 곳이 마이너스 45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45 여기가 위에가 15라는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4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 위치와 이 위치, 그러니까 3번과 1번의 순서를 정해야 돼요. 3번이 D2로 갈지 1번이 D2로 갈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해 보자고요. 얘네들은 이번에는 B에다 집중하지 마시고 A에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B는 여기 재분국 시점으로 와도 되고요. 탈분국 시점으로 와도 되거든요. B에 집중하지 마시고 A를 한번 보십시오. A의 수치를 보시면 3에서는 마이너스 65고요. 1에서는 0이에요. 마이너스 65와 0. 얘네 둘을 배열을 하려면 앞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직 흥분하지 않은 아이가 마이너스 65인 거고요. 이미 탈분국 들어간 애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치상. 그죠? 이렇게. 그럼 순서상 누가 먼저겠어요? 얘가 먼저인 거예요. 이 녀석이. 제가 이거 1, 2번을 해갖고 너무 헷갈리네요. 그죠? 3번이 1번보다 먼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A의 위치를 보세요. A의 위치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이 먼저다라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번이구나. D1이 3번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를 지켜서 B가 그래프의 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1지점, 2지점, 3지점에 이
표에 있는 1, 2, 3의 수치들을 그래프 위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올라가는 지점인지 내려가는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누가 먼저인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하던 대로 다시 와서 3단계에 있는 녀석이 즉 그러니까 D1이 3이구나 라고 찾아내게 되면 그럼 여기는 플러스 20이겠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65겠구나. 찾을 수 있고요. D2가 1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여기가 15구나. 그리고 여기는 0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따라 그리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었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얼추 필요한 건 찾았어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1번 기억 3은 D1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로마 숫자 3 D1이다. 맞죠? 우리가 찾은 거랑 똑같죠. 여기.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 돼요. 자극을 준 지점은 Q이다. 맞죠? P라면 D1, D2, D3의 B 지점이 전부 다 마이너스 70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T1일 때 지금 찍었을 때 지금 막전위를 찍었을 때 지금 이 시점인 거예요. 그때 B의 D2에서 신경 B의 D2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5 여기 얘가 어느 지점일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얘가 탈분극이면요. 그래프 한번 더 그릴게요. B 위주로 지금 그려보겠습니다. B 위주로 그려봤을 적에 B는요. 22 여기든 상관없어요. 여기가 D1인 거예요. 그 다음에 15가 그 다음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15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려가는 15여야죠. 반드시. 얘가 D2인 거고요. 그 다음에 D3가 마이너스 45니까 요쯤 되겠죠? D3인 거고요. 마이너스 80, D4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B신경은.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탈분극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은 재분극인 시점입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올라가는 시점이면 20 다음에 15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쭉 올라가야 되니까 내려가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탈분극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고 있다?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입니다. 제 생각에는 답을 구했어도 여전히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여기 순서 정할 때. 요거 여러분 그래프에 계속 그려보시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신호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Q에서 P 쪽으로 신호가 이렇게 흥분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고 시간의 흐름상 이렇게 자극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때 각 지점들이 겪는 그래프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거를 위치를 반대로 놓고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 위에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구나. 이 시점은 여기구나.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할 수 있어요. 자, 요건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여튼 그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거는 작년 수능이네요. 볼게요.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 세포막의 한 지점 P에서 측정한 이온 기역과 니은의 막 투과도 기역과 니은의 막 투과도 하면요. 바로 나트륨 아니면 칼륨이에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볼게요. 기역 한번 볼게요. 자극을 주고 먼저 막 투과도가 올라가는 거 당연히 나트륨이죠. 그래서 막 들어오잖아요. 두 번째 2차적으로 막 투과도가 올라가는 거 당연히 칼륨이죠. 이거 완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T1일 때 T1 요 시점이에요. 나트륨 투과도가 높아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T2일 때 여기 지점 칼륨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때 니은의 농도는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이 밖에서보다 높다. 그쵸? 나가고 있어도 여전히 안이 밖에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이거 맞는 말. 뉴런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통한 기역의 이동을 차단하면 나트륨의 이동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나트륨이 이동을 못하는데 무슨 활동 전이가 생기겠어요. 그죠? X. 에? 그래서 이건 맞는 말. 이 말이 활동 전이가 안 생기는 게 X. 그리고 이 말은 맞는 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5번. 뉴런에서 있어서 굉장히 역대로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우리는 뉴런까지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6번 문제가 가장 극악해요. 열심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근수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수축에서도 한 두 문제 먼저 풀고 쉬도록 할게요. 시간상. 여기 볼게요. 몇 페이지? 여러분 프린트 넘기세요. 47번, 47페이지 학습지입니다. 47페이지. 근육 기억. 그림 가는 팔을 구부렸을 때와 폈을 때. 구부렸을 때와 폈을 때, 폈을 때 나타냈고요. 나는 근육 기억의 근육 원섭률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억의 길이는 팔을 구부렸을 때가 폈을 때보다 짧다. 그냥 생긴 거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훨씬 통통해졌죠. 길이도 실질적으로 짧아졌죠. 여러분 뼈를 이렇게 굽히는 겁니다. 안쪽 근육이 수축하면 팔이 굽어지고요. 바깥 근육이 수축하면 팔이 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요거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팔을 구부리는 동안 나의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짧아진다. 근수축 떠올리셔야 돼요. 수축할 적에 어디가 줄어들었냐면 I대가 줄어들었고 H대가 줄어들었지 A대나 아니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가 짧아지는 게 아니고 필라멘트와 필라멘트가 겹쳐진 길이가 많아지면서 안 겹쳐진 길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필라멘트의 길이는 짧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H대의 길이는 H대는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겹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림 보세요. 겹치지 않고 단일 필라멘트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팔을 구부렸을 때 폈을 때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구부렸을 때는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근육 기억이니까. 이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 얘도 틀린 말. 1번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골격근의 수축 기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개구리 뒷다리의 동일한 부분에서 두 개의 근육을 분류했다. 한 근육에 일정한 힘을 가하여 이완시킨다. 나머지 근육은 전기자극을 주어 수축시킨다. 이완된 근육과 수축된 근육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촬영한다. 그러면 이완, 그 다음에 여기는 수축 이렇게 비교를 하라는 뜻이에요. 누가 더 길이가 길겠어요? 당연히 이완된 아이가 더 길겠죠. 자, 그러면 이완된 근육 기억의 사진과 비교하여 수축된 근육 니은에서 A부터 C의 길이 변화를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A 볼게요. A는 어떻게 되어 있는 곳이냐면 A대 이런 거랑 지금 달라요. 그냥 지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M선부터 G선까지 근마디, 그러니까 근절의 절반을 딱 잘라 놓은 거죠. 원래 근절은 Z선에서 Z선까지 여기를 얘기하잖아요. 근절의 절반을 딱 잘라 놓은 거예요. 절반 전체 길이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여기서 고르셔야 됩니다. 수축하면 전체가 다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 B 길이 볼게요. B 길이. B 길이가 뭐예요? A대잖아요. 그쵸? 얘가 A대네요. 즉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잖아요.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답 나왔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C는 한번 볼게요. C는 어디를 얘기해요? I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I대죠. I대의 길이 줄어들죠. 그래서 수축을 하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요거 명칭 기억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A대, 즉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 변하지 않는다. 길이 변화 없다. 그 다음 액틴 필라멘트는 어떤 대의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액틴 필라멘트 자체도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축을 하든 증가를 하든 요거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다음 문제인 3번과 4번을 풀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저 내용을 모르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 머릿속에 두시고 3번, 4번 다음 시간에 풀 거예요. 아, 풀이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네요. 이렇게 길게 한 생각이 없었는데 아까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쉬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쉰다라기보다는 여유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 동안 뭘 하시냐면은요. 아까 전에 공부했던, 풀었던 그 신경전달 신호를 가지고요. 서로에게 좀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래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 저 설명에서 도대체 여기가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는 부분을 서로 체크하세요. 그래야 저랑 맞춰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 그리고 단톡에다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그 종이를 에다가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찍으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첨삭해서 피드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픈톡에다가 올려주시면 피드백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설명은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들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남은 시간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15분 정도 아마 남았을 거거든요. 이 시간 동안 자기가 이해한 거 정리하시고 풀이하셔서 이거 올리시면 됩니다. 톡은 나중에 올리셔도 괜찮으니까요. 필히 학습지에다가 이해 간 부분, 이해 안 간 부분을 체크해 놓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 문제풀이 하고 신경계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우선 점검부터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3번부터 풀겠습니다.